오늘 현장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이 81.3평이에요. LH 감정가는 7억 6,300인데 10억 5,300에 받았어요. 평당 1,290만원, 한 1,300만원 정도 되죠. 낙찰가율은 138%예요. 저기 끝에 있는 땅이 평당 2,400이니까 여기 2,300이니까 굉장히 싼 거죠. 저쪽 땅은 70 한 1, 2평밖에 안 되고 이거는 81.3평이고 이거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한 거죠. 낙찰되면은 무조건 편의점을 넣어주겠다. 편의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대리석을 보면은 가로가 아니고 세로거든요. 옛날 집들 보면 밑에 대리석이 탄 블랙이에요. 탄 블랙으로 하면 다 가로로 세로로 놨잖아요. 저건 가로로 놨는데 저 옆에 집하고 비교를 하면은 저거는 넓어요. 옆에가 그렇죠. 넓고 이렇게 해서 있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넓은 건데 가운데다가 홈을 판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유리하냐면은 저거를 이제 대리석을 이렇게 다 시공을 하려면 안에다가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 서스로 돼 있는 그 철물이 들어가는데 만일 저거를 저거처럼 얇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건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거를 큰 거 한 장을 가지고 여기다 줄을 낸 거예요. 그냥 줄만 낸 거예요. 그래서 코킹을 한 거예요. 이렇게 멋있어져 버린 거죠. 저거하고 나중에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디자인은 이쁘고 선풍도 더 예, 공사비도 그냥 원래대로 들어가고 보기도 놓아지고. 요렇게 지은 게 저기 우리 사무실 쪽에 있는 10블럭에도 하나 지었어요. 근데 남들이 보면은 다 이렇게 쪼각쪼각 내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돈만 폈어요. 1층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고속도 바로 후문이네, 그죠? 와. 후문 나오자마자 여기 편의점이 그냥 애들이 그냥 아주 자글자글 하겠네. 도면을 보시면은 여기는 그거예요. 주차장. 그리고 저 안에가 이제 1차 허가 면적인데 저기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이게 주차가 제로예요. 그리고 요게 추가되면은 요게 대략 한 15톤 되는데 이것도 100제곱미터 밑이라서 제로예요. 이거 합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따로 저거 따로. 원래라면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연구 변경을 하셔가지고 예. 통으로 다 쓸 수 있게 지금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요게 이제 저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요거는 원고가 주차장이었잖아요. 주차장에서 근색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렇게 용도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축하는 방법이 이게 더 훨씬 편해요. 근데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데는 추가 확장, 어떤 데는 용도 변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지금 현재 30평이고요. 요거 15평이고 증축하니까 45.6평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층이 보증금 4천에 월 450에 계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준공이 나면은 요 샤시를 뜯어놨다 옆에다 붙이고 앞에다 붙이고 이러죠. 그렇게 하고 허가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편의점 할 때 좋은 건 뭐냐면은 편의점 인테리어를 그 편의점마다 그 설계를 다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위에다가 이거 하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벽에다가 좀 미장하고 페인트나 칠해주고 바닥에만 싹 깨끗하게 해주면 끝이에요. 돈 더 안 들어가네. 그렇게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저거 알아서 저 위에다가 이거 텍스 해주고 이러면 다 잡아 뜯어요. 그러니까요. 아무 소용 쓰레기만 그냥 발생하는 거. 바닥에도 편의점마다 이 타일 색깔이나 규격이 있어요. 그것도 안 해요. 타일 깔 수는 다 해놓는 거죠. 그리고 저 끝에 이제 화장실 두 개인데 밖으로 하나 안으로 하나. 이게 처음부터 상가가 이것처럼 편의점처럼 맞춰지면은 밑에다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끝나거든요. 이건 아주 대성공한 집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거 공사 기간 얼마나? 자, 9월 7일 날 터파기 했어요. 그러니까 2달 열흘 정도 됐어요. 근데 29일 날
아니면 30일 날 준공 접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29일 날 엘리베이터 시험 성적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초등학교 후문인데 애들은 저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저쪽에서 이제 등교하고 엄마들이 그 차 태워서 등교하시는 건 여기에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러는데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벌써 편의점 생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들이.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고독에는 수압이 약해요. 특히 2단계 지역에. 그래서 계단실 밑에다가 펌프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펌프가 두 개죠. 두 개는 하나는 상가, 얇은 건 한가, 저 굵은 거는 주택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펌프를 달면은 시공비까지 해봐야 한 150밖에 안 들어요. 며칠 전에 24블럭에서 한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물이 안 나와요. 수압이 약해서 안 나와. 고독이. 그리고 이제 어떤 건설자들은 요 계단실을 여기까지 내놓거든요. 근데 이제 창고만 큰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다 자동문을 달면 이 공간이 남죠. 자전거라든가 뭐 유모차라든가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죠. 이 안에는 펌프하고 나중에 타일하고 뭐 대리석 이런 것만 넣으면 되는 거죠. 완전 엘리베이터 이렇게. 와, 씨, 이거. 계단실에도 벽면을 타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페인트를 칠하면은 보수를 계속 해야 돼요. 보기가 싫어요. 근데 페인트를 하면은 쌀 것 같지만은 인건비나 다 빠져보면은 이거 하는 거에 한 7, 80% 먹어요, 페인트가. 근데 이걸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이걸 안 해놓고 페인트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타일을 넣으면 좋죠. 자, 이 집은 202호인데요. 3룸이에요. 하나, 두 개, 세 개고요. 화장실은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지금 현 시세로 하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230만 원 정도 가요. 230만 원. 와, 예, 여기는 거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주방 들어오죠. 와, 누가 죽이겠다. 앞에 건물이 또 들어오죠. 아, 건물이 또 들어가구나. 예. 예. 거기는 방이고요. 방이고, 발코니고. 발코니에도 건설사를 보면 어떤 경우는 이런 발코니도 그냥 위장해서 페인트 칠하는 경우 많거든요. 100% 그거 곰팡이 생깁니다. 이거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타일 다 붙여요. 타일 다 갖다 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페인트 하는 거하고 타일 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산이에요. 인건비는 똑같아요. 페인트 하는 거나 사람이 이걸 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게 타일 하는 게 만일 100원 든다 그러면 페인트 칠해도 7, 80원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 에어컨은 이게 대관이 다 됐고요. 이 집은 수요일쯤 이제 도배를 시작할 거예요. 또 저쪽 옆에 한 놓고.
조각가 나오네, 그치? 네, 여기는 투룸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방이고 이제 거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방 저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투룸은 현재 시세가 1,000만 원에 190만 원이에요. 신축이요. 네. 모르기는 여기 지금 다 돼 있고요. 저것도 이제 수요일 좀 고배 들어가죠. 안에 한번 둘러보시면 화장실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개. 얼마나 약간 10억 얼마나? 15억 5,300원. 7억, 원래는 저 LH 그냥 저 감정가는 7억 9천인데 네. 10억 5,300. 10억 5천. 예. 그래서 평당 한 1,290만 원 정도니까 1,300 조금 덜 맥혔죠. 예. 그래서 지난 6월 15일 날 분양 받은 것 중에서 138%면 높은 거 아니에요. 절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건축비는 이건 얼마나? 12억 5천. 12억 5천. 네. 수익률을 따지면은 요게 지금 이제 투룸이 190 정도 가는데 제가 180을 잡고 3룸은 230을 잡았거든요. 토탈 1,550만 원. 수익률은 한 13.1% 정도. 수익률도 괜찮죠. 이 정도 되면. 대략 그런데 이 집이 들어간 비용은 한 4억 정도 들어가요. 토지 분양받고 취득세에다 설계비에다 시공비까지 다 하니까 그 정도 들어가죠. 거기에는 대출은 얼마나? 대출은 13억인가 14억인가 그래요. 3억. 3층에 한번 그 자기 돈좀 있어야겠다. 지금 여기 바닥을 보시면은 여기가 원래 저 콘크리트 쪽이었거든요. 저 콘크리트에다가 밑에다가 뭐 수도 파이프도 들어가고 보일러 엑셀도 들어가는데 층간 소음 때문에 밑에 저 바닥에다 층간 소음제가 이만큼 들어가요. 전에는 30mm 했는데 지금 50mm 들어가고 저거 깔고 해서 여기다 이제 방통을 다 친 거죠. 그러니까 층간 소음이 옛날보다는 덜해요, 확실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몰딩이라든가 뭐 이런 건 다 건축주가 선택 사항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래도 뷰가 괜찮은 편이에요. 네. 어디 좋네요. 아, 네, 좀 이따가 또 건물에 들어오겠잖아. 들어오시까지. 그래도 먼저 이거 편의점을 선점을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 타이밍도 되게 이거는 끝내준다. 이자주택, 상가주택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요. 딱 봐서 이렇게 코너 땅이다 그러면 편의점이 들어갈 거라 그러면은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낙찰 맞아 그냥 가설비 하고 바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편의점을 빨리 한 군데 내주면 다른 쪽에 낼 수가 없는 거죠. 저기 지난 8월 달인가 7월 달부터는 그 전에는 50m였는데 지금은 100m. 그럼 여기서부터 직선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도보길로 해서 100m니까 이 43블럭에는 하나 정도 더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들어와요. 위치가 제일 좋네요. 예, 제일 좋죠. 싸고 네. 가성비 제일 좋고.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도배하고 데코 타일만 깔고 그러면 거의 끝이에요. 여기는 4층 주인세대고요. 이게 건물주가 여기 와서 당장 살 일은 없어요. 저기 주방이고요. 여기 거실이고 발코니고
방이 이렇게 3개 들어가고요. 화장실은 2개고요. 근데 올라가는 이제 계단이 있죠. 그리고 계단실 밑에 저렇게 이제 수납 공간도 넣어놓고요. 바람을 한번 갖다 요 내려볼까요? 밖에 발코니도 조금 있어요. 여기 발코니에요? 이거, 아, 여기가. 여기 그러네. 여기 너무 근사하다. 여기가 더 근사하다. 쓰레기도 굉장하다. 저기를 나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건설사에서는 우레탄 그 페인트 칠하는 거 우레탄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빠르면 3년 아니면 4, 5년 안에 다 들떠요. 계속 보수 공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대리석을 갖다 놨는데 저 벽을 하는 거는 대리석이 30mm, 저거는 20mm예요. 저거를 바닥에다 쫙 다 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물하고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건설사에서 저걸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저기에다 우레탄을 하는 거는 간단해요. 방수 한 2번 하고 그냥 팍 바르면 되는데 저거를 하면은 나중에 누수가 생기면 저거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수를 한두 번 더 해야. 그런데 저걸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거 안 쓰면은 또 석재 타일이라고 해서 까실까실한 타일 요만한 거 붙이거든요. 그거는 100% 다 일어나고. 근데 저게 제일 좋아. 근데 저걸 잘 해주는 건설사가 별로 없고 저는 저걸 고집을 하죠. 근데 여기다 데코 같은 거 깔았는데 데코 타일. 아, 여기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저 데크나 깔고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가 글로 들어가가지고 다 막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저걸 여태껏 해놓은 거 보면은 저게 가장 좋더라고요. 데크를 깔면은 나무는 언젠가 썩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쓰레기가 해가지고 육구명을 막히더라고요. 네. 저게 좋아. 저거는 평생 가요. 이 건물 없어질 때까지. 그래도 이게 까칠까칠하니까 미끄럽지도 않고. 다락으로 한번 놔보시죠. 다락은 원래가 그 시멘트로 돼 있는데요. 시멘트로 돼 있는 원목을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도 경사도 괜찮아요. 올라와 보시면. 나중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중문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원목으로 마루로 깔고 이제 중문 넣고 여기는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죠. 여기에 이제 지금 배관 2개 빼놨잖아요. 그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양쪽으로 까칠함이 있으니까 여기도 방이 크게 넓게 2개가 나오죠. 이 까치창이 전부 특허시래요. 이 까치창이 뭐 비둘기 창, 뭐 뻐꾸기 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여기까지 다 하면 좋겠는데 이게 딱 구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밖에 못해요. 근데 이만큼만 해도 굉장히 좋고 중국 나면 이걸 이제 문을 해서 크게 하나로 할지 아니면 이렇게 2개로 나눌지 그건 선택해서 하면 되죠. 여기는 당연히 보일러도 깔고 시스템에 건너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 뭐 싱크대나 이런 것도 둘 거예요. 뭐 저 싱크대하고 냉장고하고 필요하면 TV도 넣고. 그럼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무슨 창고로 쓴다든가 뭐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밖에 테라스는 넓고 여기도 지금 방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여기도 방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옥상 테라스가 저기가 넓게. 오늘 청소했는데 이건 이제 여기다 다 깔 거니까.
밖에 테라스가 넓죠. 여기 상 하나 놓고 밥 먹으면 맛있겠다. 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징크를 많이 하는 거, 여기 요 까만 게 징크거든요. 수입판이거든요. 네. 요게 이제 전원주택 가는 데 쓰는 스페니쉬 기아예요. 예, 저기 그 타운하우스나 펜션이나 이런 데 이걸 많이 쓰죠. 가격은 비슷해요. 오히려 이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저쪽에 그 전망도 좋고요. 그건 다 마무리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편의점을 타겟으로 삼은 거는 여기 품종 제 2차가 내년 2월. 품종 2차거든요. 여기 3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옆에 이제 이 보행자도로 애들 전부 다 이제 저기 통합을 하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 뚫린 데는 강화 유리로 이렇게 다 난간대를 다 막을 거예요. 강화유리가 훨씬 더 넓은 거예요. 네. 아니면은 집을 더 크게 보이려 그러면 여기를 아예 막아버리면 돼요. 막아버리면. 그럼 안전사고 같은 것도 없고 건물이 조금 더 높아 보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볼 보시면은 이렇게 한 장이에요. 가운데 홈만 넣은 거예요. 효과는 더 좋게 나오죠. 저기다. 이게 신의 한 수예요. 근데 이 대리석 중에서 박강석은 비싼 게 아니에요. 비싼 건 아닌데 단단하고 좋아요. 이 집은 지난 6월 15일 날 몇십 개 그 낙찰이 됐는데 아마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건축사님들이 이렇게 그 블로그에다 크게 올리거든요. 설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올리는 거 제가 그렇게 올릴 거예요. 이분은 작년에도 협택을 2개, 이번엔 이거 하나, 또 협택 하나 4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협택 3동을 또 지을 거예요. 12도가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다 통매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그냥 가져가시는 거구나. 와. 이분은 그 구로 가산동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법인에 돈이 많이 쌓여 있어요. 쓸 데가 없어서 이래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 지금 전부 다 저기까지가 43블럭이고 건너편이가 28블럭이거든요. 대부분 지금 건축 행위가 43블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28블럭이 2개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한 10몇 억 정도 있어야 도전돼요. 그런데 협택 같은 경우는 한 3, 4억 정도만 있으면 도전할 만해요. 그리고 만일 제가 그 대전에 신협을 뚫으면은 거기는 13억까지 대출을 해주니까 그럼 뭐 한 3억, 2억 그 정도만 있어도 협택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이게 편의점이 하나, 둘, 셋, 4번째인가 5번째인가 그래요, 제가요. 뭘로 들어와요, 여기는요? GS. GS로. 그래서 편의점을 굉장히 서둘렀고 건설사도 조건부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저 앞에 건물이 일주일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거보다 무조건 열흘. 담배권 신청을 하면은 그 공고를 일주일을 하거든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이 걸려요. 그 열흘만 이기면은 무조건 우리는 그냥 안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점포주택에서 뭐 프랜차이즈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가장 안전하고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는 편의점이 최고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위치가 외져가지고 렌트프리도 한 6개월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3개월, 거기서 3개월 달래요. 그래서 3개월 줬어요. 그러면 아마 12월 중순이나 하순경부터 안에 인테리어를 할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렌트프리 3달 주면은 1, 2, 3월 하면은 4월 달부터는 건축주도 수입이 들어오고 밑에 점주도 이제 자리를 다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예요. 이거는 뭐 앞으로 한 20일 정도 되면 다 끝나고 다 이제 마무리 공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금액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10억 3천을 쓰라 그랬어요. 10억 3천. 그랬더니만 한 이만큼 모였었어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이거 분양받는 사람 내가 책임지고 편의점을 넣어준다 그랬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금액을 10억 3천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한 10명이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 분만 15억 5천 387만 84만 3천 원 썼어요. 네, 딱 그러니까 낙찰가는 129점 몇 프로니까 절대 비싼 거 아니죠. 땅도 81.3평 크고 1층 상가도 처음엔 30평 나중에 15평에서 45.6평 나왔으니까 크게 나왔죠. 그리고 제가 또 강의를 할 때도 1층 보면서 보시죠. 지나갔어요. 근데 뒤에. 여기 보시면 4층인데? 1층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있었거든요. 주차가 여기로 갈 거예요. 하나를 빼놨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 가고, 여기 지금 조경인데, 땅이 81.3평이라 그거의 3%가 조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조경을 여기로 돌려버렸어요. 돌려버리고 여기에다 주차를 한 대를 더 확보를 했어요. 나중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는 아예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지금 밖으로 이렇게 문이 2개인데 요 하나는 안에서 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로 확보를 하고 조경도 하고 여기를 전체를 45.6평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획할 때는 월세를 한 350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제시도 안 했는데도 450을 준다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예. 이건 완전 성공이죠. 예. 그래서 이런 편의점을 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또 택지가 이제 분양이 되거나 이럴 때 제가 얼마든지 찍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일 분양을 받았다 이런 것처럼 바로 진행할 수 있고, 이 편의점 점주는 지금 현재 5개를 하고 있는 6개째예요. 편의점은 여러 개를 해야 돼요. 한두 개를 해서는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집은 엄마, 아버지, 아들 셋이서 해요. 그리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자기들이 직접 하고 나머지는 점장을 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31블럭에도 좋은 자리가 26개가 있고 저쪽에 32블럭에도 하나가 있고 29개가 원주민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에가 될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거기도 편의점이나 카페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만일 그 여유 있으신 분이 그런 거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고비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런 거는 원주민 분양이라서 원가는 되게 싸요. 땅값은 싸요. 피가 그 대신 비쌀 뿐이죠. 그런 것도 제가 만일 편의점이 들어갔거나 카페가 들어갈 때는 아까 밑에 그 층고보다 더 높일 거예요. 적어도 5m 50. 32블럭에 서울에서 은퇴를 하셔가지고 저하고 몇 번 이렇게 미팅하신 분이 있는데 보면은 유명한 건축사에서 해왔는데 잘못했어요. 허가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설대를 해주고 설계 변경을 해서 맞춰줄 거예요. 거긴 카페 들어갈 자리. 카페 들어갈 자리는 층고를 한 5m 50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 중립식으로. 그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면은 건물 벨이에요. 이분은 저하고 작년 2월 달부터 교류를 해서 제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에요. 근데 말 잘 들으면서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한 4개 정도 봅니까 오늘? 예? 오늘 한 5개? 오늘 요거 하나 보고 예. 저쪽에 협대가 하나 보고 땅 하나 보고 3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내려가면서 보고요. 예. 저쪽에 그 내가 그 나와 있는 땅이 있죠. 예. 지번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금 두 번째 가는 거는 협의자 택지 지금 저번에 협의자 택지 보러 가요. 예. 그러면 1190에 16번지 고덕동. 아 글로 오라고요? 예, 그 집 지어놓은 것도 보고 예. 그 바로 옆에가 또 우리가 볼 땅이에요. 아, 예. 1190에 16. 1190에 16. 그쪽으로 다 오세요. 내려가면서 천천히 보고요. 내려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고덕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주 끝내주죠. 월세도 그렇지만은 학교 앞에 이렇게 딱 편의점 건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자부심이 대단하죠. 근데 편의점이 10분의 1, 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 꼭대기층은 저기 다락까지 해가지고 얼마에 거의 300 정도 가나. 300 정도요? 네, 그런데 이게 요 4층만 해가지고도 아파트로도 합치면은 거의 50평대 면적 정도 예. 넓죠. 전세 한 3, 4억 내면 되겠네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하면. 다락이 30평이 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데다 잡동사니 놓지 말고 위에다가 그냥 창고 같은 데 다 넣어버리고 여기를 넓게 써버리는 거예요. 예. 저희 내려가서 단체 사진 한번 찍으시죠? 그래도 네. 여기 앞에서. 그렇죠. 네. 사모님 땅 하나 받으세요. 제가 지어. 조심 조심. 여기 위험해요. 이번에 엘리베이터가 12일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내년에 신난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분양하면 올해 분양했던 거보다 테일 분양하면 올라가겠죠. 이 타일도 이렇게 가로로 가잖아요. 세로로 할 수도 있어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분양가는 올라가겠죠. 이건 입찰이니까 또 다들 욕심이 몇 천만 원 더 그래요. 많이 쓰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니, 이거 저 옆에 지금 저 높은 거 말고 낮은 거 있잖아요. 저기 땅이 한 71평, 2평밖에 안 돼요. 무조건 잘 걸리죠. 저거 이거보다 훨씬 비싸게 그냥 나가요.